생명의 출현은 우주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빅뱅 이후 만들어진 원자와 별이 생성되고 붕괴될 때 만들어진 원자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이들 원자들은 잠시 있다가 흩어져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붙박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주에는 무수한 사건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 출현은 우주 최고의 복잡한 질서를 성취하려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산문집을 통하여 300년 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로마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잊혀졌지만 루크레티우스의 산문집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리나멘, 즉 예측할 수 없는 이탈이라는 개념을 원자론에 도입하여 만물의 생성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조그마한 차이, 다시 말해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이 깨짐으로 생긴 차이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빅뱅은 정확하게 같은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에너지로 된다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에너지만 있어야 하는데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며 산천초목과 우리가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빅뱅 이후 물질이 반물질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를 우주의 대칭성이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2020년 빅뱅을 모방하는 실험에서 중성미자가 반중성미자보다 100억 개 중 1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중성미자의 아주 조그만 차이가 원자들 사이의 차이가 분자들 사이의 차이는 더 큰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찍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디 두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출현은 일련의 화학 반응의 결과이다. 만약 어떤 화학 반응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면 반응 생성물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 잠관 기간 내에 분해되거나 파괴되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화학 반응은 아주 빠르게 수백 내지는 수천 년 단위에서 일어나야 했다. 우주 나이에 46억 년에 비추어 보면 수천 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디 두부 박사는 생명의 출현은 물질의 의무적인 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 출현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생명 출현을 의인화해보면 우주는 요리사로서 각종 식재료를 다듬어 섞고 불에 데워 조리한 후에 가지런히 정돈된 음식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우주가 만들어낸 고도의 질서를 갖춘 궁극의 창작물입니다. 우주는 물리화학 법칙을 사용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디 두부 박사는 1953년에 진행되었던 그 유명한 밀러의 실험을 회상하며 생명 출현은 옵션이 아니고 물질의 의무적인 발현이라고 했을 겁니다. 밀러 실험의 메시지는 생명의 원재료인 유기물들이 우주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학생이었던 스탠리 밀러는 지도교수 해럴드 유리에게 생명의 화학 반응이 환원성 대기 상태에서 시작됐다면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기물은 생명을 통해서나 만들어질 수 있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폐회로 장치에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수소가스를 주입하고 가끔 전기 스파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의 색깔이 옅게 분홍색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진해져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지면서 농축된다는 거죠. 스탠리 밀러는 농축물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5종의 아미노산과 DNA 원료 물질인 시안 화합물이 있었습니다. 유리 교수는 언론 매체에 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실수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발견이었고 그 시대에 주었던 임팩트는 대단했습니다. 생명은 원재료를 냄비에 넣고 요리하듯이 끓이면 만들어진다는 원시 곡물 생명 기원 가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시 지구는 환원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메탄 대신에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대신에 질소가스로 바꾼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1969년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에서 7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음이 밝혀집니다. 1972년 밀러는 자신의 실험을 반복하여 머치슨 운석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아미노산이 33종이나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여간 우주에서는 아미노산이 쉽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집니다.
원시국물 화학 반응이 꼭 지구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40억 년 전 즈음 지구에는 얕은 바다가 있었고 달은 지금 거리의 반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12시간 정도였고 달은 6시간 주기로 바닷물에 열과 미네랄 그리고 유기물을 섞어 주었습니다. 45억 6천만 년 전 지구는 불덩어리 상태였는데 5억 년이 지나면서 표면에 물이 흥건한 생명태동에 적합한 지구로 바뀐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달이 만들어졌고 이어진 소행성들의 융단 폭격이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니다. 달은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들이받아 생긴 파편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과 지구의 내부 구조와 물리학적 조성,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정도 등 있는 정보를 다 동원해 45억 년 전에 일어났던 충돌 사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2001년 초 아폴로 7호 달 탐사에서 가져온 암석의 조성이 지구의 지각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충돌 후 테이아 대부분은 지구에 흡수되었고 떨어져 나온 지구의 잔해만으로 달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는 테이아는 꽤 컸고 그의 껍질은 지구 껍질보다 딱딱했기에 충돌 후 덜 날아갔으며 많은 잔해는 지구로 다시 흡입되어 지구의 멘틀층과 핵을 크게 했다고 말합니다. 2022년 미국 나사와 영국 더럼대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충돌에 따른 달생성 만화 동영상입니다. 달은 지구의 파편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충돌 각도와 속도, 질량, 회전 속도 등의 여러 변수를 달리해가며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입자수를 기존 표준치인 100만 개에서 훨씬 많은 최대 1억 개로 늘려 연구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5시간 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돌 후 파편들은 두 덩어리로 되고 7시간 후에 큰 덩어리는 지구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작은 덩어리가 달이 되어 궤도를 돌게 됩니다.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천문학적 사건이 불과 하루 반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일반인에게도 화제 거리를 제공한 논문입니다. 충돌은 지구의 축을 공전 궤도면에서 23.5도 기울어지게 했는데 그 과정이 서서히 부드럽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충돌 직후 축은 무려 75도나 기울었으며 안정화되기까지 급심한 요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지구의 중심 핵을 안정화시켰고 액상 멘틀층과 굳어지는 지각을 따로 놀게 했습니다. 결과로 지구는 층상 구조로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생각보다 일찍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행성 융단 폭격이 40억 년 전 앞뒤로 2억 년 동안 있었으며 지구에 유기물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명의 화학 반응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원시 생명이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운석 폭격은 바다 밑바닥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초기 생명의 서식지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번성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이 소행성 폭격 과정에 출현했건 그 이후에 출현했건 지구는 태양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특정 로컬 환경이 생명을 태동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물 반 정도는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우주의 성간 물질 얼음에서 왔고 이들 대부분은 지구 형성 과정에서 멘틀층에 갇힙니다. 사실 멘틀에는 바닷물의 3배 내지 7배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소행성과 유성이 날라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채워 태양계 생성 전부터 있었던 물과 섞입니다. 최근 소행성 이토카와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소행성 바위 입방미터당 20리터의 물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 물 대부분은 태양풍에서 오는 수소이온과 바위의 규수합 환물이 반응해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암석 표면에서 안쪽 40에서 180 나노미터 영역은 물에 적셔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작은 바위들이 합쳐진 것이니까요. 우주에는 태양계 생성 전에도 물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주여행을 하더라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원재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명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촉매와 반응물을 섞어주는 교반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구는 반응물을 강력하게 뒤섞어주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달에 의한 조수운동이 바로 그것이며 달이 안정 궤도에 정착 전까지의 심한 축요동, 그로 인해 격렬했던 조수운동, 그리고 멘틀층의 불안정에 따른 지각 운동 등이 생명 반응을 촉진했을 겁니다. 소행성 폭격 당시의 무질서는 특정 로컬 환경의 질서를 조성했을 것인데 질서를 창조하는, 그럼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미세 환경은 과연 어떠했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